네,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 선서를 마쳤고 조금 전 김동연 후보자의 모습을 봤는데 안경이 두꺼운 걸로 봐서 시력이 좀 나쁘구나 사실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강 후보자가 상당히 3명의 후보자 중에서는 가장 저자세로 지금 노우키 전략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야당은 제기된 의혹은 의혹이다. 오늘 한번 제대로 짚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여당은 무슨 소리냐. 강 후보자 돌파하겠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3분할 화면 살펴볼까요?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네, 그리고 김희수 후보자의 모습은 아직까지 준비화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청문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희수 후보자의 증인 선서가 시작되면 저희가 한번 또 생중계 해드릴 텐데 요 3분할 화면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네. 김 교수님, 지금 야당에서 야 이거 청와대에 검증이 어떻게 된 거냐? 검증 책임자 나와라. 이거 조국 수석 나와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정수석실의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공직 기강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사 관련된 추천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보는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파일 자체를 전임 정부로부터 넘겨받는 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 매끄럽게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스태프들이나 비서진들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와서 있는 사람하고 지금 새로 들어와서 지금 책상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하고 좀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민하게 아주 이렇게 합리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지금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종 낙마 가능성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의 미비점을 가지고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내겠다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인데 제가 볼 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이 더 잘하는 주문과 지시와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또 잘못했으니까 나와서 따져보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을 조금 반영하지 못한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 이야기 나와서 한 말씀 드리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오늘 청문회에서 저분이 어떤 식의 답변할지 진정성을 좀 보고 나서 저는 공세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가 지금 상당히 긴장한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별명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할 정도로 미스터 소수의견. 네, 헌법재판소에서 각종 그 사안에 대해서 인권과 정의와 이제 진보의 가치들을 좀 소중히 지켜온 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5.18 당시에 이제 사형 선고 내린 것에 대해서는 법무관 시절의 이야기고 본인이 이제 어떻게 답변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흠결이 없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십 년 전의 일을 그 판결에 대해 자기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고 특히 오늘 청문회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부인분이 나와서 증인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피해자 부인이 직접 나온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해자 부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김희수 후보자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좀 보고 나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후보자가 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형 평고 때문에 사실 사형 판결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으니까 미안하다 한마디는 좀 오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경화 후보자의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제일 첫 번째 화면을 가장 크게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 차단과 주가독발 억제를 위해서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한편 대북 제재 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실질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네, 강경화 후보자 지금 다시 3분할 화면 나왔습니다. 오늘 청문회 어떤 삼각편대, 도지구주의 삼각편대 준비하면 저희가 보고 계신데요. 강경화 후보자가 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이른바 대북관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근데 제재 국면에 반드시 참여하겠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좀 앞서서 밝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문제는 대통령 정부 자체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려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청문회를 우리 국민도 열심히 지켜보지만은 제가 볼 땐 청와대에서는 정말로 긴장해서 바라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달이 다 되는데 반도 못 채웠잖아요. 청문회 하는 사람들도
다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가 하는 얘기들을 이번에 좀 실감할 텐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의회에서 잠깐 연수를 할 때, 미국 그때 공화당 정부였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이 미국 정치에서 배울 게 많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배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청문회 하지 마라. 청문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건 뭐냐? 그랬더니 청문회라고 하는 자리에 제도가 멋있고 괜찮긴 한데, 청문회 하다 보면은 너무 정말로 주변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인재들 등용하기 때보다는 인재들 막는 역할이 더 생길 그 부작용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런 농담이 좀 돌았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은 흑수저 출신이다. 예. 거기다가 신앙 좋고 술, 담배도 안 하고, 한 여자만 평생 열심히 사랑했고, 예. 그런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무공을 세웠고,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수 없는 경력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정말 금수저 출신인데, 금수저다 보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부터 좀 불황한 기질도 있었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여자 문제도 있었고, 마약도 했고, 이 두 사람이 있다.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누굴 택하겠느냐? 그럼 누가 보더라도 첫 번째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누군지 아냐? 아돌프 히틀러다. 아돌프 히틀러다. 두 번째는 윈스턴 처칠이다. 예.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이 바로 그런 데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참 저는 의미 있게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뭐 지금 학생 시절에 술, 담배 했냐 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 의혹도 있고요. 오늘 새롭게 나왔고, 그리고 위장전입 문제. 사실은 학교의 딸을 진학시키는 과정에서 탈법 그리고 위법을 했다는 것, 그리고 학교가 상당수 어떤 관계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편의를 봐줬는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후보자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도덕성에 가려서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못 볼 위험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저는 청문회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도 돈을 가진 사람이 권력까지 가지는 어떤 그 상황을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또 그 권력을 가지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졌다기보다는 온갖 편법과 불법과 그다음에 특혜와 이런 거를 통해서 가지게 됐다면은 그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렇게 사생활 부분에 집중되는 거는 좀 그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생활 부분을 나누고 법적으로 나머지 능력 부분을 좀 나눠서 어떤 청문회 시간 자체가 완전히 사생활 검증으로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장치는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청문회가 시작이 됐지만 사실 청문위원들의 질의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청문위원들의 지금 모두 발언이 돌아가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청문회의 구체적인 공방이 시작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 살짝 결론을 좀 내야 되는데요. 예, 아직도 결론이 안 나왔어요. 마치 청문회 무용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만큼 청문회가 까다로운데, 이번에는 더 까다로운 요건이 생긴 거예요. 네. 대통령이 워낙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가는 동안에 이 기준이 유지되는 한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풀 수 있는 적절한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이따가 장관 찾기 힘들다 할 때 한 번 더 지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